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1월 됐어요. 네. 2016년 1월입니다. 16년. 16년. 네. 2016년 1월. 1월에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죠. 그래야 12월까지 쭉 인생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제철 음식 탑5를 오프닝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잘 먹는 거 좋죠. 네, 먼저 첫 번째 음식입니다. 네. 우엉. 우엉? 우엉. 왕. 아, 우엉이요? 우엉. 네, 우엉이 아니고요. 네. 우엉. 아삭아삭 씹는 맛이 매력이죠. 뿌리채소인데요. 이 우엉이요. 이눌린이 풍부해요. 이눌린이 뭔지 모르시죠? 이눌린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신장 기능을 높여주고 풍부한 섬유 소질이 있어서 배변을 촉진해줍니다. 우엉. 네,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꼬막이 있네요. 꼬막. 네, 꼬막. 귀여워요.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군요. 네. 와, 저 꼬막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요. 네. 겨울 되면은 이 꼬막 그냥 끓여가지고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꼬막 안주. 그 꼬마를 끓여요. 꼬막이요, 꼬막. 어쨌든 꼬막. 막 입맛 네. 도는 음식이죠. 또. 네. 또 세 번째는요, 딸기입니다. 딸기. 네. 딸기 칼로리도 낮고 또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요. 딸기 마트 가보니까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값이 내려갈까요? 글쎄요, 조금 한두 달 있으면 딸기 되게 싸질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믿어볼게요. 네, 그리고 또 삼치가 있네요. 삼치가 10월부터 2월까지. 아, 삼치가 겨울의 제철이군요. 맛있겠다. 네, 좋아하는. 삼치는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할 때 삼치구이. 삼치구이에 고등어구이. 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네, 삼치구이냐, 고등어구이냐. 어떤 거 선택하세요? 저는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배가 고플 때는 고등어를 먹고요. 좀 여유 있을 땐 삼치를 먹습니다. 고등어가 더 큰가요? 고등어 더 양이 많아요, 항상.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과메기인데요. 겨울철 우등 생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과메기는 겨울철에 냉동 상태의 꽁치를 내다 걸어 3일에서 10일 동안 얼고 녹이고를 반복해서 말린 거예요. 네. 네. 꼭 드세요. 알겠습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네. 웅씨는 이 5개 우엉, 꼬막, 딸기, 삼치, 과메기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이거 정말 하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일단은 꼬막. 그리고 꼬막을 먹고 딸기를 먹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히랄라 씨는요? 저는 새해 항상 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엉을 먹겠습니다. 우와, 우엉을 먹겠습니다. 우엉. 근데 우엉, 꼬막, 딸기 이게 다 맛있잖아요. 네. 삼치, 과메기. 다 먹을래요? 그냥. 다 먹으면 너무 배부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이 노래 들어야죠. 배부르면 무슨 노래 부른다고요? 디바가 부릅니다. 왜 불러? 배불러요? 졸려. 난 이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 야, 그럴 땐 이 방송 들어야 돼, 이 방송. 이 방송? 무슨 방송인데?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임대훈과 김이나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똑똑. 상식을 부탁해. 1부는 잡상식입니다.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생활 속 다양한 잡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는 원상식입니다. 하나만 파겠습니다. 3부는 몰상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폐녀, 민폐남, 외톨이, 왕따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1부 잡상식으로 가볼게요. 볼게요. 네, 오늘 1부 잡상식 오늘 10문제 드리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각오 되셨나요? 오늘의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오늘은 2개는 맞추겠다. 새 각오가 제가 2015년에는 1개 맞춘다 했잖아요. 하나는 2016 빼기 2015. 근데 그래요? 2016년에는 1개를 더 맞추겠습니다. 10문제 중에 2문제 맞추는 게 네. 2016년 각오였군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몇 개죠? 10개요. 그 중에 10개. 한 손에는? 한 손에는 5개. 5손가락이 보통은 있죠. 그 중에 손톱이 있습니다. 5손톱이 있습니다. 맞아요. 5손톱 가운데 가장 빨리 자라는 손톱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제 손톱을 보니까 지금 이 약지가 제일 자랐거든요, 많이. 네. 약지입니다. 땡. 뭐지? 네, 중지입니다, 중지. 네. 이거, 중지요? 저도 엄지가 제일 빨리 자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지가 가장 길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 손톱은 가장 많이 쓰는 쪽이 빨리 자란대요. 그래요? 자극이 많이 돼요? 자극이 많이 되면.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 손톱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긴, 뭐죠? 중지. 장지라고도 하는데, 중지 손톱이 물건에 닿을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닿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중지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히라라 씨, 지하철 자주 타시죠? 네. 지하철 이제 노약자석 빼고 가운데 있는 칸 있잖아요. 이 칸 한 자리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재밌다, 문제. 네. maybe 12? 12? 12명이요? 지하철 잘 안 타보셨군요. 아무 생각 없이 타셨군요. 제가 항상 자리를 양보해가지고요. 저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양보해도 서서 다 보이는데. 네. 네, 지하철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정원은 7명이라고 합니다. 7명이요? 네, 8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원은 7명이라고 합니다. 네,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버스도 많이 타시죠? 안 타요. 버스 안 탄다고요? 안 탈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네, 탑니다. 네, 버스라는 단어는 버스, BUS잖아요. 네, BUS. 버스라는 단어 미국에서 가장 처음 사용하였다. OX인가요? OX입니다. X. 그래요? 네, 왜냐면요. 네. 웅씨는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 문제를 냈어요. 심리로 네, 문제 맞추셨군요. 심리적으로. 딩동댕. 네, 버스를 가장 처음 사용한 나라는요, 영국이라고 합니다.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버스 탈 때 무임승차 하시나요, 히랄라 씨? 버스 탈 때 무임승차요? 네. 가능해요, 그게? 잡혀가죠.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위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래로는 몇 세 미만일까요? 미취학 아동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 몇 세 미만일까요? 7세. 틀렸습니다. 6세 미만입니다. 5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캥거루 좋아하시나요? 캥거루? 깡총. 캥거루 순놈이 이렇게 앞발을 들고 권투를 하는 모습 TV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실제로 봤어요. 중국에서.
어디서요? 중국에서. 동물원에서요? 네. 이렇게 권투하는 모습을 캥거루가 보여주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이 심심해서? 손이 심심해서. 아, 잠시만요. 권투하는 이유는 장난치는 거죠. 장난. 네, 장난꾸러기입니다, 캥거루가. 땡. 네. 네. 캥거루가 이렇게 권투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요. 이성에 대한, 암컷에 대한 프로포즈라고 합니다. 어머, 정말요? 네. 되게 격하게 하네요, 프로포즈를. 저도 좀 권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윤산도의 오우가라는 시조 네. 들어보셨나요? 네,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나요? 배웠어요. 배우죠. 맞아요. 예, 조선시대 연시조가 있는데 오우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고등학교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아, 네. 이 작품은 그 5 자연물에 대한 애찬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맞아. 시조라고 합니다. 이 오우가 중 5벗이란 무엇일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제가 4개를 알려드릴게요. 네네. 달, 돌, 돌, 소나무, 소나무, 대나무. 대나무.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달, 돌, 소나무, 대나무. 기억이 안 나는데. 달, 돌, 대나무, 소나무, 뭐, 네. 매화인가요? 땡. 물입니다. 워러. 물을. 네, 7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은 호적법상 뭘 하죠? 출생신고라.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할까요? 한 달 이내 아닌가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오, 그래요? 맞추셨네요. 네,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 해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 내야 합니다. 왜요? 그 호적법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 넘으면 10,000원, 한 달 이내는 20,000원, 3개월은 30,000원, 6개월은 40,000원. 그러니까 아이 낳고 6개월이 있다 하면은 40,000원을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와. 근데 40,000원 내고 6개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생각했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동물원 가면 원숭이가 있죠? 네. 원숭이는 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숭이는 지문이 있습니다. 딩동댕? 맞추셨네요? 와, 동물원 가서 보셨나요, 혹시? 왜냐면요, 원숭이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문도 있어요. 완벽한 정답입니다. 네. 원숭이도 사람처럼 손에 땀샘이 있대요. 네, 그래서 지문이 있고요. 그리고 원숭이도 사람처럼 모든 원숭이들이 각기 다른 지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문 검사, 원숭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만들어라! 네, 9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삼바의 나라는 어디죠? 브라질. 그러면 살사의 나라는? 몰라요. 쿠바. 쿠바. 쿠바입니다. 네. 아. 그렇다면 탱고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스페인. 땡. 탱고. 이미 틀렸습니다. 탱고의 뭐죠?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탱고의 아버지 아스트로 피아졸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네. 이거 꼭 맞추셔야 됩니다. 네. 인간은 유기체죠? 네. 유기체. 인간은 대략 100개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동물일까요? 다세포 동물일까요? 다세포 동물이죠. 우리가 아메바나 뭐 이런 단세포로 이루어진 동물은 아니니까요. 우린 다세포 동물입니다. 왜 인간 무시하세요?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의 세포는 살아있는 한 계속 파괴되고 또 다시 재생되잖아요. 네. 네, 죽으면 이제 그 재생이 멈추죠. 네. 그렇다면 인간의 뇌세포는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아스팔트 바닥에서 줄넘기 하지 말라고. 뇌세포 터진다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정답입니다. 근데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뇌세포는 태어날 때 이미 평생 사용할 뇌세포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제 탄생과 함께 그냥 살아있는 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20살이 되면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안 돼요. 나빠지나 봐요. 저도 뇌세포 얼마나 죽었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잡상식 히랄라 씨 성적 몇 문제 맞추셨나요? 두구두구 2 곱하기 2는 4. 4문제 맞추셨습니다. 와, 오늘 4점이네요. 40점. 너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40점이네요. 400점.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파는 원상식. 오늘은 돈가스를 파겠습니다. 돈가스요? 네. 네, 저 돈가스 좋아하는데. 돈가스라고 표기하죠. 네. 돈가스가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에 얼마냐고요? 가게마다 틀리겠죠. 정답. 네. 네. 돈가스는요,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일본식 요리입니다. 아, 돈가스가 그 서양 요리가 아니라 일본 요리군요. 일본 음식은. 서양에서는 포크 커틀릿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 네. 돈가스 자체는 일본에서 개발된 걸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일본 음식이었군요. 네. 일본이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면서 돈가스가 태동됐는데요. 네. 그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또 체력 증진의 목적으로 돈가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고기를 먹어야 몸이 네. 키가 크고 몸이 단백질. 커진다. 네. 단백질. 응. 네. 원래 일본은 7세기 덴무천황 불교의 율법에 따라서요, 육식을 금지했었어요. 1200년 동안. 그러면 그 고기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대화되면서 서양의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육식을 더 이상 금지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육식을 권장하게 되죠. 특히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직접 육식과 우유를 먹으면서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왜소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체격을 좀 계량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계량이요? 품종 계량인가요? 네. 그래서 돈가스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 처음 돈가스가 만들어진 거는 189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메이지 시대 때입니다. 이 도쿄 긴자에서 혼다겐지로라는 요리사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가 됐어요. 네. 처음에는 원래 얇게 썰어낸 돼지고기를 기름에 지져서 만들었고, 명칭은 포크 가스레스였는데 그게 돈가스로 이렇게 줄여 부르게 됐습니다. 포크 가스레스였는데 돈가스 이렇게 됐군요. 뭐라고요? 포크 가스레스 돈가스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됐군요.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돈가스가 만들어졌고요. 네. 돈가스가 종류가 또 나누어져 있어요. 네. 돈가스에 사용되는 돼지고기는 주로 등심일까요? 안심일까요? 글쎄요. 등심 아닐까요? 둘 다입니다. 네, 등심과 안심. 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로츠가스. 이게 등심 부위를 이용한 돈가스예요. 등심가스군요. 네. 지방이 적당해서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히레카츠인데요. 네. 안심 부위를 이용한 돈가스입니다. 육질이 매우 부드럽고 지방이 적어 느끼함이 덜한 돈가스입니다. 좀 이게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히레가스 먹으면 되겠네요. 네. 로스가츠와 히레가츠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돈가스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맛있게 있어요?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네, 맛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돈가스 어디에 찍어 먹죠? 돈가스 소스. 그렇죠. 네. 소스. 두 번째는 돈가스 먹기 전에 이거 채 썰어서 나오잖아요. 양배추 저 이거 리필해서 한 3접시 달라고 그래요. 세 번째, 미소시루. 일식 돈가스 먹으면 꼭 그렇죠. 이 일본 된장국이 나오죠. 이 세 가지가 꼭 돈가스를 먹을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가스 먹고 싶네요. 네, 저도 먹고 싶네요. 점심 때 먹으러 갈까요? 미치겠어요. 또 이 마지막으로 돈가스를 활용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일단 돈가스 덮밥이 있습니다. 돈가스 자체도 있지만 또 이걸 활용한 돈가스 덮밥. 이것도 맛있어요? 이 돈가스를 먹다 보니까 한번 돈가스를 아예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어떨까 하는 발상에서 생겨난 음식입니다. 맛있겠어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또 돈가스 덮밥보다도 해외에 더 잘 알려진 게 있는데요. 그게 가츠돈이에요. 네. 이 가츠돈은 간장과 미림으로 간을 한 다시에 양파를 졸인 후에 돈가스와 달걀을 넣고 살짝 데워 밥 위에 얹은 건데요. 일본 돈가스 전문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츠카레가 있는데요. 네. 가츠카레 밥 위에 돈가스를 얹고 카레를 뿌린 네. 그 카레 덮밥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돈가스. 합정동 여기 사거리에 있는 그 한국식 돈가스 있어요. 큰 거 왕돈가스. 저희 그리고 이렇게 막 다착지근한 소스 잔뜩 뿌려주는 거 왕돈가스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3부는 몰상식이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아까 지하철
말씀하셨죠? 네. 저를 골탕 먹이셨죠? 오늘은 지하철 민폐 요괴 탑 7 요괴요?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민폐. 네. 네, 그럼 7위부터 보죠. 7위. 팔꿈치, 겨드랑이 앞내 공격형 요괴입니다. 뭔가요, 이게? 큰 키를 이용해서 앞사람을 팔꿈치로 공격하고요. 거기에 이제 저드랑이 앞내까지 심한 사람이라면 그 지하철은 지옥철이 된다. 진정한 지옥철이 된다는 설명이 정말 있습니다. 팔꿈치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 많이 맞았어요. 눈탱이. 네, 6위 보겠습니다. 네. 봉춤 요괴입니다. 봉춤 요괴? 봉춤 좋아하세요? 봉춤 글쎄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봉춤을 좋아해서 혼자 빈봉 하나를 다 차지해서 손잡이. 네. 다른 사람이 잡을 공간을 없게 만드는 요괴입니다. 그걸 혼자 어떻게 다 잡죠? 잡을 수 있어요. 완전 회전목마 잡듯이 봉을 그냥 안고 있나요? 네, 안고 있습니다. 절대 안 넘어지겠네요. 네. 5위 보겠습니다. 신문으로 주변 공간을 모두 확보하는 요괴입니다. 좀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4위 보겠습니다. 몰래 나의 정보를 보는 요괴. 뒤에 서서 나의 휴대폰 정보나 태블릿 정보를 몰래 함께 보는 정보 착취형 요괴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근데 저도 지하철 타면은, 이게 붐비는 지하철에 보이게 돼요, 저절로. 근데 보이죠. 네, 너무 보이게 꽉 돼요. 차면 보이게 네, 돼요. 앞사람이 게임하고 있으면 눈이 가요. 네. 게임 잘하네? 저 무슨 게임인가? 그리고 문자하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오늘 이 앞사람 술 먹으러 가는구나? 저는 심지어 마지막으로 연인에게 보내는 문자도 받습니다. MMS. 훔쳐보는 요괴. 요괴 다 있군요. 3위 보겠습니다. 노약 좌석 차지해서 좌석이 필요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괴입니다. 이건 정말 지켜줘야죠. 네. 노약 좌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핑크석도 있잖아요. 임산부를 위한. 네. 꼭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요괴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평소에는 눈을 뜨고 있다가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면 자는 척을 하는 게 이 특징입니다. 자는 척 신공. 네. 이런 분들.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착지에 도착하면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왔네? 네. 이러고. 딱 어떻게 정시에 딱 맞춰서 일어납니다. 2위 보겠습니다. 등에 거북이 껍질, 거북이? 배낭, 큰 배낭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는 요괴입니다. 아시죠? 이거 신경 쓰여요. 네. 이거 본인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서로 신경 쓰입니다. 근데, 등에 이렇게 배낭에 뭐가 잔뜩 들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알아요. 이거 공감되는데. 근데 또 공부는 해야 되고, 어떡해요? 가방에 책 들은 거 맞아요? 몰라요? 네, 오늘 지하철 민폐 요괴 대망의 1위 보겠습니다. 지하철 문 앞을 딱 하고 가로막고 있는 요괴입니다. 문 앞을 가로막는다고요? 네. 나는 내려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있죠. 제가 가끔 가로막는데. 반성의 시간을. 네, 반성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상식, 원상식에 이어서 몰상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곡 하나 듣고 만나기로 하죠. 네, 악동뮤 지션의 노래네요. 지하철에서 정장 교복할 거 없이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지 모두가 북적북적이는 출퇴근 시간 정장 교복할 거 없이 빽빽한 내가 들어서면 이미 발대돼. 웅이를 부탁합니다. 일할 나를 부탁합니다. 웅이와 일할라의 정우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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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오늘은 상식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We did not change as we grew older. We just became more clearly ourselves. 기네요. 발음이 점점 좋아지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요즘 민병철
영어 학원 다니시나요? 아니요. 네. 셀프.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나이를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내 본성이 나온다. 아닐까요?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숨겨놨던 내 네, 본성이 나이 이제 들수록 다 들킨다. 들킨다. 이런 거죠. 마무리가 이상하게 되네요. 뭐 그렇죠. 네. 자기다워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곡은 뭘까요? 뭘까요? 자기야! 박주희의 노래네. 자기야 사랑인 걸. 네, 이 노래 끝으로요. 정어를 부탁해 2016년 첫 방송도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화요일 12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